이게 전부 RWA 기술력으로 토큰화를 시킨다. 코인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실사용이 될 크게 오를 만한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비트코인이 파월 의장 연설 이후로 금리는 인하를 했지만 93.3K 이 구간을 이제 뚫어주지는 못하고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91.6K 부근 이 구간대를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거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고 여기서부터는 93.3K를 다시 트라이를 해주고 여기를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95K 구간, 요 구간대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갈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슈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자산 토큰화 계획을 SEC 측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좀 호재 이슈가 맞습니다. 미국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채 같은 기존의 금융 상품들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바꿔서 거래를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국에 뭐냐? 토크나이제이션이에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건 뭐죠? 코인 시장에서 말하는 RWA 섹터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요 섹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SEC에서 정식으로 미국의 주식, 채권, 국채 이런 것들을 토크나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SEC에서 직접 승인을 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DTCC라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에서 거의 모든 주식이나 채권 이러한 거래들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을 해주는 그런 슈퍼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요, KSD, 그러니까 한국예탁결제원, 그런 쪽이랑 지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99% 이상이 이 DCCC 시스템에 거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2030년에서 2035년 요 사이에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시대가 지금 열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 주식이랑 채권 그리고 국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RWA 기술력으로 토큰화를 시킨다. 코인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이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RWA 코인들 중에서 어떤 섹터들을 봐야 하고, RWA 섹터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RWA 섹터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DTCC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 국채를 블록체인에 토큰화를 하려면은 필수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ISO 20022 기반으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된 자산도 같은 표준으로 결제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메시징이 호환이 돼야 된다. ISO 20022의 표준에 맞는 프로토콜을 갖춘 대표 코인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ISO 20022랑 연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빠른 결제와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국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토크나이제이션이 됐는데, 이거를 거래를 할 때 느려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고 빨라야 된다. 세 번째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직접 활용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RWA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핵심, 요런 블록체인들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탑3를 제가 뽑자면은, 이것도 OM방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XRP예요. 리플입니다. 리플이 왜 은행들끼리 결제용으로 이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것 때문에 설계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대규모로 정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면서 현재 은행들이랑 금융 전문 기관들이 다수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오히려 이 DCCC가 토크나이제이션 때문에 승인을 했다, SEC에서. 이런 내용이 RWA 섹터에도 물론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뒤에 보이지 않는 XRP, 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뭐가 있느냐? XLM, 스텔라죠. 같은 대표가 원래 만들었었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요, 소액 결제에 더 특화가 되어 있고요, 글로벌 성금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관들이 UN 기관들이 있고요, 국제 NGO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지금 채택 중인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바예요. H바 헤드라 코인입니다. 헤드라 코인 같은 경우는 왜
헤드라 같은 경우는 해시그래프라는 이제 기술력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 블록체인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낮은 비용으로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기관들이랑 기업들에게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H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거버넌스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느냐, 구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IBM, LG, 그리고 보잉, 그래서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뭐 리플이 됐건 스텔라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러한 자잘구리한 호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코인 시장에서 이런 자잘한 호재 이슈들 가지고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약간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엄청난 상승, 반등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도 이러한 호재 이슈들이 짜잘구리하게 계속해서 쌓여가는 중이고 얘도 자잘구리하게 쌓여가는 중이고 얘도 자잘하게 쌓여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코인들 중에서 이런 자잘구리한 호재 이슈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오를 만한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실사용이 될 그런 전망이 확실하게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런 호재 이슈들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제일 크게 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기사 하나 가지고도 뭐 어떤 섹터에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 봐야 할지 이제 보이게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공부는 하고 싶지 않다. 요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코인 시장을 만약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거짓 정보 주고 뭐 사기치는 뭐 그런 집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집단들이 왜 생기는 걸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타겟층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타겟이 누구죠? 공부할 생각은 아예 없고 돈은 벌고 싶은 그런 욕심쟁이들이 타겟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런 생각까지도 할까? 오죽했어도 피해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좀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코인으로 운 좋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좀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익숙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현재의 인터넷과 금융시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배우려고 하고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 너무나도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한 만큼 금융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